바로 이어서 단답형 22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해설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지수법칙 문제입니다. 3의 3승 바꿔서 지수끼리 연립하면 x가 2가 나오는 정답은 x는 2가 됩니다. 자, 요 아래쪽에 요 직접 문제 잔해는 좀 남겨두고요. 23번입니다. 등차 수열 문제죠? 뭐 그냥 쭉 썼습니다. a 플러스 1d, a 플러스 4d 쭉 쓰고요. 정리하면 a 더하기 4d는 6이 됩니다. 주어진 것도 정리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8d죠? 12가 정답이 됩니다. 6 곱하기 2를 해서 그렇습니다. 24번 문항입니다.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대입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대입을 해봤더니 홀수는 빼기 1이 붙고 짝수는 더하기 1이 붙습니다. 짝수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소거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거 알고 있죠? 385 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라 했죠? 385가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큰 걱정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주기가 10인 거 말고는 그냥 사인이 더 클 때를 찾는 거라서 전부 다 정수, 자연수 위치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데 사인이 더 큰 곳은 여기 빨간 색깔 표시하는 곳, 반대죠? 사인이 더 큰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겹칠 때가 우리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거 하나만 좀 계산하면 되겠다 싶어서 5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가 되는 x를 찾으면 약 1.25가 됩니다. 그러니 2부터 쭉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겹치는 곳도 6.25라는 것을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6까지 포함시켜서 다 더하게 되면 22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항입니다. 로그의 대소관계를 정하는 문제가 되므로 PQRS가 이 관계에 있고 B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다 크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A의 범위를 줬습니다.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우면 1과 2 사이가 되고 이거를 뒤집은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꾼 로그 A의 10도 있기 때문에 로그 10의 A는 2분의 1과 1 사이라는 것을 적어 놓고 문제에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자, 로그 10의 A는 1 더하기 로그 A. 그러면 약 2보다 큰 숫자. 로그 A의 10은 1 빼기 로그 A. 그러면 0보다 작은 숫자. 이런 식으로 다 풉니다. 그러면 로그 A 10의 A는 1 더하기 로그 A의 10. 대략 그렇죠. 2분의 1보다는 크니까 1.5보다 큰 숫자겠죠. 뭐 어디까진 작다란 말은 안 썼습니다. 굳이 뭐 다 정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0.5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큰 숫자가 돼서 PQRS를 각각의 위치에 맞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PS의 길이는 요 제일 위에 거랑 제일 두 번째 거,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뺀 거, 이 로그 A가 될 것이고요. A는 로그 3의 5가 되겠죠. 그 다음 QR의 길이는 또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겠죠. 이 로그 A 10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역수죠. 역수. 그죠? 그러니까 5분의 3을 대입하면 그죠? 이 왜 3분의 5가 돼 있죠? 쌤 이걸 다시 풀면서 좀 5분의 3입니다, 여러분들. 5분의 3. 그럼 얘가 5분의 6이 돼서 정답 30을 곱하면 36이죠. 맞췄는데 이제 이걸 다시 풀다가 보니 조금씩 약간의 계산 실수가 있네요. 그래도 풀다가 봐서 다행입니다. 네, 다음 문제. 27번.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인 게 티가 나죠. 조건에 있는 거를 표시를 다 했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이라기 때문에 둘레를 줬기 때문에 이 이웃한 변의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A하고 B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 A, B, C 각 준 거 세타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 문제에서는 이 이웃한 각이 합이 180이라는 걸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써줍니다. 파이 빼기 세타. 자, 그리고 작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32파이라고 하길래 반지름도 미리 구해줍니다. 그 다음 역시나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구나 싶어서 주어진 정보를 다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요. 네, 정리를 하고요. 두 변의 길이 합은 10. 그 다음 작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32.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쓸 것 같으니까 사인 값도 구해 놓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거 이용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식도 안에 깔리게 적어 놓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AB의 마주보는 길이인 AC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 식 알고 있겠죠? 사인 법칙 쓴 겁니다. 그러면 AC의 길이 먼저 나옵니다. 요거, 네, 나옵니다. 자, AC의 길이가 나오면 AB가 1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코사인 씁니다. 그러면 40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4분의 1이 될 텐데, 아까 A 더하기 B가 10인 걸 알아서 완전 제곱식에 넣게 되면은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빼기 2AB가 되겠죠. 그러면 AB에 관한 식이 되면서 AB가 또 24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걸 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가는 거죠. 자, 다음.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게 B겠죠? 이제 본 목적지인 이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각변환을 미리 준비한 이유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식 계산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요 위의 식에서 추론해서 여기가 24니까 52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12 넣어주고요. 64. BD가 8인 것까지 나옵니다. 자, BD가 8이죠? 그러면 마지막 사인 법칙을 씁니다. 4분의 루트 15를 이때 쓰기 위해 구한 거겠죠? 씁니다. ABD의 외접원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기 위해 쓴 거죠. 그러면 반지름이 나오자마자 냅다 제곱합니다.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파이 빼고 분자와 분모의 합은 271. 요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이 길어서 그렇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인 법칙 2번, 코사인 법칙 1번, 전형적인 코법, 사법 문제였습니다. 28번입니다. 또 극한 문제가 나왔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루트 x 제곱을 그냥 x로 이렇게 냅다 벗기는 것이 아니라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x로도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극한과 우극한을 주었다는 것은 부호를 잘 벗겨라, 그러니까 부호를 잘 택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로 풀리고 0 플러스는 플러스 x로 풀리게 되겠죠. 그때 0 마이너스면 이 분자 분모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얘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이 택해야 할 극한값은 2잖아요. 근데 0을 대입해 보면은 요게 0이고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 0분의 0꼴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분의 0꼴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0은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F0은 결국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fx의 식을 안 써놨네요. ax제곱 더하기 bx라고 이제 문자 두 개로만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아까 요 극한값이 내가 2가 된다 그랬죠? 대입해서 정리를 합니다. x가 다 소거되고 0을 다시 한번 대입하면 1 플러스 b, 1 마이너스 b가 나오고요. b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를 제외한 모든 값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의 힌트를 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나를 보면 a로 극한을 보냈을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분자가
둘 다 2차 함수의 곱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여기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밖에 불연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3이나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어느 것 하나가 인수가 있어서 약분이 되는 구조를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3을 넣었을 때인 F1, F4가 0이거나 또는 F7, F-2,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가 0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어떤 게 인수를 가지느냐 했는데 딱 봐도 마이너스 3개 플러스한 게 아닙니까? 아, 그래서 문제 위를 보면 최고창이 양수라고 합니다. 제가 음수를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A 그리고 보자 플러스 잠깐만요. ax 제곱 더하기 bx였죠? 마이너스 1 더 들어가면 a 플러스 3분의 1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의 형태 때문에 음수를 대입하면 a가 음수가 나온단 말이죠. 아, 얘가 인수구나. 4 넣으면 0 나온다. 풀어야겠다 해서 a 값 구해줍니다. 양수 나오죠? 자, fx 구했고요. 24 넣어주면 됩니다.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29번 문항입니다.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풀면서 이 풀이가 또 정확한지 잘 모르겠으나 뭐 잘못됐다면 댓글로 누군가 지적을 하겠죠. 그러면 또 배우겠습니다. 답지는 좀 잘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29번 자연수 P와 실수 Q에 대해서 다음 함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Q라는 것을 쫙 그으면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교점을 이제 A라고 하고요. 수열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교점부터 A1, A2, A3. 근데 세 개, 첫 번째 양, 네 번째 양, 일곱 번째 양이 등차 수열이고요. 최대값이 15라는 이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초전 작업을 합니다. P가 Q보다 크다라는 이거는 추후에 생각한 거고요. 일단 P sin x 마이너스 Q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Q를 찍어서 이렇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이제 뒤집어 준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니 많은 게 배제가 됐는데 어떤 게 이제 배제가 됐냐면 무조건 P-Q가 위로 올라올까?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좀 난감했고요. P 빼기 Q랑 Q의 크기가 이제 누가 더 큰지 모르는데 그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 해가지고 일단 P가 Q보다 클 때부터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P-Q보다 Q가 더 큰 상황이 되겠죠. 여기 써놨네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P가 2Q인 상황인 거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제 절대값이기 때문에 뒤집겠죠. 올렸던 거를 뒤집어주면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죠. 좀 위에 그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요렇게죠. 됐죠? 이게 되면은 공교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마 다들 그려야 될 거고요. 첫 번째 교점 양수부터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라면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이런 규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1, 4, 7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P는 2Q보다 작으면서 P가 Q보다 큰 상황의 P 플러스 Q가 15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서상을 구해보면 8하고 7, 9하고 6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다른 순서상인 15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죠? 다른 것도 말할 필요 없겠죠? 뭐 7, 8은 PQ의 크기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됐죠? 그때 이 생각을 하면서요. 요 위에 10하고 5 있죠? 그랬나요, 밑에? 네, 있네요. 이 10하고 5일 때는 이 P-Q와 Q가 이 P는 2Q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가 바로 이제 설명을 앞에서 했으니까
얘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요렇게 되잖아요. 넷,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마다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콤마오 추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 그리려고 하니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를 자세히 그려보면서 얻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 7, 9, 6하고 이 과정에서 10하고 5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을 때네? 그러면 이거 애초에 P-Q랑 Q가 똑같단 말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면은 얘가 A1, 얘가 A4잖아요. 어유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났다. PQ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니 그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래에만 그려지고요.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다 균일하게 파이의 간격으로 찍히겠죠? 이거는 전부 다 된다. 1, 4, 2, 13, 7, 8까지 되겠죠? 7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틀린 이유 중 한 개인데요. 이걸 제가 풀다가 틀렸는데 이거 정답을 10개라 적었는데 이 11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지 안 맞습니다. Q가 0을 포함해놨더라고요. 왜 0일까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미동도 없으면 그냥 얘가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11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 문항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맞게 푼지는 진짜 몰라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풀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혹시 보시면 제 생각이 맞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뭐 얘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첫째 항이 정수고 양수이거나 0 이상이면 공차를 더하고 음수면 공비를 곱해라 라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AK는 AK 플러스 12. 그러니까 12번째의 순환을 반복하는 규칙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런 어려운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이 아래처럼 수직선을 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는 모르겠고 일단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똑같은 값이지만 절대값이 같지만은 부호가 다른 K와 마이너스 K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반대인 상황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음수면은 곱하고 양수면은 더한다라는 입장 때문에 지금 이 마이너스 K에서는 무엇인가를 곱해야 하거든요. 그때 결국 마지막 5번째는 무조건 16이 돼야 되므로 공차는 무조건 일단 K에서 마이너스 K로 갈 때 빠졌죠. 이게 공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K가 공차라는 것과 이게 음수를 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양수를 곱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공차는 음수였을 것이고 공비도 음수였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곱한 식을 각각 쓰고 공차까지 계산한 것도 써봅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은 마이너스 RK 마이너스 2K가 16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밑에서 올라왔건 밑에서 내려오다가 됐건 간에 이거는 이 마이너스 K 이후의 진행은 무조건 곱하고 내려와야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K를 묶어내서 마이너스 K 곱하기 R 플러스 2는 16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연수의 법칙 때문에 K가 1, 2, 4, 8, 16밖에 안 되고요. 그게 16이 되려면 R의 값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5가지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요까지 따라와 주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다. 5가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 규칙성을 쭉 적어본 거거든요. 자, 이 첫 번째만 이해되면 됩니다. 첫 번째,
K가 1이라면 여기가 1이죠. 저기가 두 번째입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항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음수에서 곱해진 걸 수도 있고 공차가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다 써놨습니다. 안 헷갈리게. 만약에 밑에서 올라왔다면 첫째 항이 정수라는 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 첫째 항 3이고요. 그 상태로 규칙을 적용해 봅니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곱하면 18, 16 됐죠? 제대로 구했구나.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애들이 지금 홀수, 짝수인데 이게 이 나의 힌트를 보니까 12번 만에 무엇인가 다시 같은 값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딱 봐도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14, 12, 10 쭉 가다가 돌아가서 이 똑같은 값 1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이걸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반복돼야 된다. 5가지 중에 이거를 잘 골라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좀 약간 수월했습니다. 좀 걸리긴 했지만 2라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10을 곱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정수는 없죠. 따라서 6일 것이고 마이너스 2일 것이고 마이너스 10 곱하면 20, 16 다섯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좀 긴가미가 있는데 이게 4씩 떨어지니까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서 40, 36, 32, 28, 24, 20 나왔죠.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죠? 6입니다. 일단 6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다 짰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 K가 4일 때는 똑같이 공비 마이너스 6이니까 정수 없죠?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쭉 하다 보면 얘가 아무리 가도 16은 만들어지지만 그 뒤에서 겹치는 숫자가 12번째 안에 없습니다. 탈락됐죠? 탈락. 자, 그 다음 중요한 네 번째. 자, 8이 되려고 하니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있죠. 이거 두 가지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24와 마이너스 2가 둘 다 됩니다. 그러면 나왔죠? 다섯 번째는 나오긴 하지만 보다시피 13번째 안에 어떻게든 이걸 맞춰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한 28이 정답이라고 내지게 된 거고요. 제가 추가로 해봤는데 이 K와 마이너스 K를 뒤집은 상황 요렇게 되는 상황에는 16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8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